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웹디자인 수업 오늘은 제5강 웹사이트 분석과 벤치마킹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개요. 두 번째 환경 및 사용자 요구 분석. 세 번째 웹사이트 평가. 네 번째 벤치마킹. 다섯 번째 학습 정리. 여섯 번째 실습 진행의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개요입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사이트 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이트를 분석할 수 있다. 두 번째, 벤치마킹의 방법을 이해하고 실제 프로젝트를 위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 자,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환경 및 사용자 요구 분석. 자, 이 내용은 통계, 웹사이트 활용, 웹 사용자 분석, 사용자 관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방법, 웹사이트의 타깃 사용자를 고려한 웹사이트 사례 소개의 순서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웹사이트 평가 부분입니다. 웹사이트 평가의 정의, 웹사이트 평가의 방법, SWOT 분석, 수압 분석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 웹사이트 평가 체크리스트. 자,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웹사이트 벤치마킹 부분입니다. 첫 번째 벤치마킹의 개념, 두 번째 벤치마킹의 요건, 세 번째 벤치마킹 추천 웹사이트, 네 번째 벤치마킹 사례의 순서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웹사이트의 제작 프로세스 중에서 분석 단계로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 첫 번째로 환경 및 사용자 요구 분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및 사용자 요구 분석, 요구사항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어떤 성격의 프로젝트인지, 프로젝트를 왜 만들고 고객이 프로젝트를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 필수 조건이나 제한 조건은 무엇인지와 같은 전체적인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프로젝트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주 제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 제안 요청서를 제시합니다. 제안 요청서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기 위하여 고객이 작성하는 최초의 요구사항 정의서로 프로젝트의 취지, 목적, 범위, 기능적 요구, 개발 환경, 일정, 예산, 업무 조건 등 전반적으로 프로젝트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특별히 제안 내용에서 고객이 기대하고 원하는 내용과 방향에 관한 요구사항이 포함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통계 정보를 제공해주는 공신력 있는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웹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통계 포털 사이트인데요. 대표적인 대한민국 통계 포털 웹사이트로 국내외 각종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리안 클릭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입니다. 닐슨의 코리안 클릭은 PC와 모바일 이용 행태 측정을 통해 미디어 플래닝, 광고 효과 분석 등을 수행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이비즈니스 전략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랭키닷컴이라는 사이트입니다. 표본 조사를 통해 카테고리별 웹사이트 순위 정보와 앱 순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순위 정보뿐만 아니라 시장 동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입니다.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에서 발행하는 백서, 주제별 전문가가 선정한 최신 이슈와 관련된 지식,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썸트렌드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썸트렌드는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할 때 빅데이터로 찾는 이슈입니다. 썸은 정확하지 않은 것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로 something에서 파생된 신조어입니다. 썸트렌드는 정확하지 않은 것을 검색과 통계를 사용하여 과학적으로 확인해주는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통계 정보를 제공해주는 공신력 있는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논리적인 기획서 작업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제안 배경에 대해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설득력 있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용자 분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자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기본 자세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웹사이트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도록 디자인과 개발을 고려하여 즐거움과 사용 편의성이 좋은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용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 사용자의 인지적, 감성적, 행위적 특성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용자의 니즈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도출된 사용자의 니즈를 서비스나 콘텐츠에 어떻게 반영하여 만족시킬 것인지가 바로 사용자 경험 디자인의 최종 목표가 됩니다. 많은 기획자 또는 기획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스토리보드나 UI 설계 같은 기술이 아닌 무엇을 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누구를 위한 어떤 것을 기획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각과 마인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웹 기획자는 웹사이트를 기획하기 전에 항상 사용자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는 누구인가? 사용자의 유형, 형태, 속성은 어떠한가? 두 번째, 사용자의 일상생활은 어떠한가? 이것은 우리 비즈니스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세 번째, 사용자는 온라인에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서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편리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는 심도 있는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사용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서비스, 컨텐츠, 기능이 필요한가? 다섯 번째, 사용자는 이러한 서비스나 콘텐츠, 기능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되기를 바라는가? 여섯 번째, 이로 인한 사용자의 만족이 비즈니스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사용자 분석을 위해서 웹사이트 사용자 분석 툴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웹사이트 사용자 분석 툴인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분석 툴은 신규 방문자와 재방문자, 추천, 이탈률, 실시간 방문자 통계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부분 기업에게 구글 애널리틱스는 설치하기 쉽고 엄청난 사용자 기반의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웹 분석 툴입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는 웹사이트와 앱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여 고객 여정을 더욱 자세히 파악해 줍니다.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사이트 및 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용 만족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분석의 목적은 사용자의 욕구, 인지적 특성, 행동 양식 및 상황을 고려하여 기술 시스템을 설계해 사용자로 하여금 학습 없이도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쉽게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사용자 분석은 사용자 중심 시스템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분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개발자 자신이 사용자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자가 사용자 분석은 어려운 것이고 시간과 예산이 부족하다며 생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용자의 생각은 개발자 자신의 생각과 같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분석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문제점을 찾아내고 분석하여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웹사이트의 문제점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웹사이트의 문제를 찾아내는 방법 중에서 가장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커스 그룹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해당 웹사이트 이용자와 같은 부류의 사람 5명에서 8명으로 구성된 작은 그룹이 탁자 주위에 둘러앉아 사용자에게 제시되는 아이디어나 디자인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룹 단위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성공 여부는 서로 의견을 나누는 참가자의 적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사물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이나 감정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유리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고객의 소리. 고객의 소리를 분석하여 문제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고객의 의견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가장 빈도수가 많고 심각한 의견을 골라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사용성 테스트. 사용성 테스트를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사용성 테스트는 사용자의 사용 형태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지켜보면서 사용자가 이용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묻거나 설문하지 않고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고객 여정 지도. 고객 여정 지도는 서비스 디자인의 도구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시각화하는 방법입니다. 고객이 서비스와 처음 만나는 곳을 시작으로 서비스가 끝나는 지점까지 고객이 서비스와 상호작용을 하는 터치포인트를 바탕으로 구성되며 고객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고객 여정 지도에서는 서비스가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터치포인트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터치포인트는 가상의 것이나 물리적인 체험일 수도 있는데 사용자의 통찰을 바탕으로 터치포인트를 정의해야 합니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웹사이트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현존하는 고객 데이터베이스에서 분석하는 방법, 설문조사, 리서치를 이용하는 방법, 로그 분석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 등입니다. 다음으로 웹사이트의 타겟 사용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사용자층을 정의하는 이유는 특정 타겟 사용자의 기호와 행동 패턴에 맞는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웹사이트를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이는지, 그들의 요구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없다면 그 부분은 실제로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타깃 사용자의 특성을 파악한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핵심 타깃 사용자층과 다른 사용자층과의 차이점을 파악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타깃 사용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웹사이트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류로 연령별 구분, 성별 구분, 지역별 구분, 직업별 구분, 기업별 구분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웹사이트의 타깃 사용자를 정의할 때는 웹사이트의 특성에 따라 매우 구체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타깃은 기본 신상 명세에서 출발하여 행동 패턴이나 특징까지 복합적으로 정의하여 구분하게 됩니다. 사용자 구분은 비슷한 성격을 가진 타깃 집단을 구분하는 것으로 이 중에서 웹사이트가 가장 핵심적으로 공략할 타깃 사용자층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깃 사용자로 정의한 핵심 사용자층이 다른 사용자층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소비 트렌드 환경에 따른 타깃 사용자 구분표를 통해 각 특성에 따른 타깃 사용자를 구분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표를 보시면은요, 각각 항목의 소비 트렌드 환경, 그 특징에 따른 타깃 사용자 구분. 자, 첫 번째 소비 트렌드 환경은 친환경입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환경 보호를 위한 소비 문화를 추구. 자, 그런 특징을 가진 타깃 사용자는요,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 해당합니다. 자, 두 번째 소비 트렌드 환경은 가족입니다. 새로운 가족 개념이 생겨나면서 과거와는 다른 변형된 가족 형태가 등장을 했죠. 대한가족, 디지털 실버족, 패치워크 가족 등이 등장을 하였고요. 거기에 따른 타깃 사용자는 맞벌이, 육아맘,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버 세대 등이 해당됩니다. 자, 소비 트렌드 환경 세 번째는 싱글입니다. 생활 방식의 변화 때문에 나홀로 삶을 즐기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골드미스, 비혼적, 반려동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타깃 사용자는 자취하는 대학생, 전문 직종의 골드미스,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 직장인 등이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소비 트렌드 환경 네 번째는 스마트입니다. 똑똑한 소비자, 판매형 소비자, 절약형 소비자, 정보형 소비자 등으로 진화를 하고 있고 프로슈머 등의 새로운 소비자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른 타깃 사용자는 육아 비용을 아끼고자 하는 다둥이 엄마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타깃 사용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기획된 웹사이트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어린이를 위한 웹사이트, 지니키즈의 사이트입니다. 흥미로운 그래픽과 애니메이션을 어린이에게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같은 컨텐츠라도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의 디자인 스타일이나 흥미있는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컨텐츠를 제공해 주어야 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타깃 사용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기획된 웹사이트 사례 두 번째로 네이버의 사이트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적 이미지를 절제해서 사용합니다. 이러한 특성이 있는 포털 사이트에서는 대상 타깃 사용자에게 적합한 화면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네이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이버는 성인을 타깃으로 한 메인 페이지와 어린이를 타깃으로 한 메인 페이지를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인을 타깃으로 한 메인 페이지는 텍스트로 이루어진 반면 어린이를 위한 메인 페이지는 아이콘과 비주얼 요소를 적절히 섞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령에 적합한 웹사이트는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각 타깃 사용자에게 맞는 디자인과 구성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웹 기획자와 디자이너가 각 연령에 해당하는 타깃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대상 타깃 사용자의 눈높이를 맞춘 웹사이트야말로 그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깃 사용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기획된 웹사이트 샤넬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넬의 웹사이트는 어린이를 타깃으로 만든 웹사이트와는 다르게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디자인 요소를 절제하여 디자인의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웹사이트 평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웹사이트 평가의 정의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평가의 정의를 사람이나 사물의 가치를 판단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국어사전에서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재해석하면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치를 판단한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가 웹서비스의 수준이 좋은 사이트인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등을 판단하려면 웹사이트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권위 있는 웹사이트 평가 기관에서는 분기별, 반기별, 1년 등 기간별 해당 분야의 웹사이트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가치를 성적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평가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평가는 현재 시점을 기점으로 웹사이트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웹사이트의 구체적인 문제점 진단과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웹사이트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측정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웹사이트가 무엇이 문제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웹사이트 평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대해 전반적인 느낌, 콘텐츠, 내비게이션, 기능, 상호작용성, 디자인, 시스템, 거래 프로세스, 정보 구조 등 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웹사이트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웹사이트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체크리스트는 사이트의 목적과 특징에 따라 적절하게 항목들을 구성하여야 하며 중요한 목적에 해당하는 항목에는 가중치를 두어야 합니다. 진단 내용 중 사이트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안도 함께 웹사이트 분석서에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자사 분석 도구인 수압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WOT, 수압 분석은 Analysis, 분석, Strength, 강점, Weakness, 단점, Opportunity, 기회, Threat, 위협의 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에 표를 보시게 되면요, 이 표에 의한 내용들을 각 칸에 써주시면 되는데, 내부 능력과 외부 환경으로 나누어져 있고, 외부 환경은 기회와 위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내부 능력으로는 우리 사이트의 강점과 약점을 서술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선 수행 과제, 우선 보완 과제, 그리고 리스크 해결 과제, 장기 보완 과제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수압 분석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압 분석은 프로젝트 상황 분석 및 전략 수립을 위한 필수 기법으로 기업의 내부와 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찾아내고 기회와 위협 요인을 도출할 수 있는 자사 분석 도구입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두 개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수압 분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진행하실 때 활용하실 평가 체크리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가 체크리스트는 항상 같은 항목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트의 목적과 특징에 따라 적절하게 항목들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항목들의 체크리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큰 항목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총 12개의 항목입니다. 첫 번째, 전반적인 느낌. 두 번째, 메인 페이지. 세 번째, 웹사이트의 목적 설정. 네 번째, 사용자 분석. 다섯 번째, 콘텐츠. 여섯 번째, 내비게이션 시스템. 일곱 번째, 레이블. 여덟 번째, 페이지 구성. 아홉 번째, 검색 시스템과 통계 BBS. 열 번째, 그래픽. 11번째, 운영 및 관리. 12번째, 마케팅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자, 각 항목에 해당하는 리스트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반적인 느낌. 웹사이트를 브라우징하면서 신뢰감이 느껴지는가? 웹사이트를 브라우징하면서 좋았던 점은? 웹사이트를 브라우징하면서 좋지 않았던 점은? 두 번째, 메인 페이지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사용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가 있는가? 두 번째, 메인 페이지의 컨텐츠와 디자인이 보기 쉽게 잘 정돈되어 있는가? 웹사이트의 서비스가 목적이 분명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짧은 시간에 파악되는가? 자, 여러분들은 이런 체크리스트의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예 또는 아니요, 그리고 아니요라고 답하셨다면 그 이유를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 웹사이트의 목적 설정. 거기에 해당하는 항목은 도메인 네임과 웹사이트의 성격이 잘 어울리는가? 하위 디렉토리명이 해당 페이지의 성격에 맞게 만들어졌는가? 웹사이트의 목적과 비전은 무엇인가? 웹사이트의 목적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웹사이트의 유형, 정보 제공, 제품 판매, 교육, 오락 등 무엇인가? 웹사이트의 경쟁력과 차별점은 무엇인가? 웹사이트 평가 체크리스트 네 번째, 사용자 분석에 대한 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누구인가? 중요한 사용자와 자주 사용하는 사용자와의 차이점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 현재의 사용자와 미래의 사용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다른가?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은 무엇인가?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 어떤 종류의 작업을 할 수 있는가? 자, 다음으로 콘텐츠에 대한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체계의 구성 형태와 선정 이유는 무엇인가? 콘텐츠 구조의 구성 형태와 채택 이유는 무엇인가? 하위 페이지에서 별도로 사용한 콘텐츠 구조는 무엇인가? 자, 우리가 아직 콘텐츠 체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 내에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웹사이트의 성격과 콘텐츠의 체계 및 구조가 잘 어울리는가? 웹사이트를 경쟁력 있게 만든 콘텐츠는 없는가? 웹사이트에서 꼭 필요할 만한 좋은 콘텐츠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가? 사용자의 개인화 콘텐츠가 제공되는가? 자, 여기에서 사용자 참여 콘텐츠와 개인화 콘텐츠는 좋은 웹사이트의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자, 여섯 번째,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해당하는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위치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형태는 적절한가? 글로벌 내비게이션과 로컬 내비게이션의 구성은 적절한가? 내비게이션 바의 위치와 이미지는 적절한가? 관련 웹사이트로의 연계 내용과 선정 이유는 타당한가? 풀다운 메뉴가 있다면 옵션이 잘 분류되어 있는가? 원활한 흐름으로 웹사이트를 안내하고 있는가? 추천 웹사이트 등 외부와의 연계는 정확한가? 다음으로 7번째 레이블 항목에 해당하는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 형식이 텍스트인가 아이콘인가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는가? 자, 레이블이 만약에 텍스트라면 은유의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직관적인 텍스트를 사용을 했는가? 그리고 아이콘을 사용했다면 분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콘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눈에는 잘 띄며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레이블인가? 개발자 중심의 레이블인가? 사용자 중심의 레이블인가? 레이블의 일관성과 친밀감은 있는가? 레이블이 이미지일 경우 보조 설명은 잘 되어 있나? 자, 레이블이 이미지일 경우에 이미지가 깨져서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Alt 태그로 그 사용자에게 텍스트로 설명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에 박혀 있는 레이블인가? 아니면 사이트에 잘 어울리도록 계획된 레이블인가? 자, 8번째 항목 페이지 구성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의 크기는 사용자를 고려하였나? 전체적인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조화롭게 구성되었는가? 창의 크기 변화에 따라 콘텐츠를 유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나? 자, 9번째 검색 시스템 통계 BBS 항목에 따른 평가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꼭 검색 시스템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사용하기 편리하게 설계가 잘 되어 있는가? 게시판의 관리는 잘 하고 있는가? 담당자와 관리 주기는 어떠한가? 자, 10번째 항목 그래픽에 해당하는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에 장착된 디자인이 필요한가? 디자인의 로딩 속도는 느리지 않은가? 디자인의 크기는 적당히 분리되어 있나? 메인 페이지의 디자인은 웹사이트를 잘 설명하고 있나? 디자인의 색상 등이 웹사이트와 어울리며 편안한가? 오히려 디자인이 웹사이트의 내비게이션에 방해되지 않는가? 참신한 아이디어의 디자인인가? 자, 11번째 운영 및 관리에 해당하는 체크리스트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검색 엔진에 등록되어 있나? 검색 엔진이 적절한 분류에 등록되어 있나? 검색 키워드는 정확한가? 검색 엔진의 웹사이트 설명은 잘 되어 있나? 페이지별 타이틀 설정은 잘 되어 있나? 사용자 권한 설정은 잘 되어 있나? 사용자 서비스의 관리는 잘 되고 있는가? 회원제인가? 적절한가? 오히려 방해 요소는 없는가? 현재의 기술 수준과 사용자를 고려하여 가장 경제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가? 모바일 웹과 잘 연계되어 있는가? 자, 마지막 항목인 12번째 마케팅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깃 마케팅은 무엇인가? 차별화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가? 시기별 마케팅 계획은 적절한가?
회원이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적절한가? 수익성이 있는 마케팅 전략인가? 경쟁사의 웹사이트를 철저히 분석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인가? 자, 지금까지 웹사이트 평가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실습 진행 시에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적절하게 항목들을 빼고 추가하셔서 본인의 사이트의 목적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서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벤치마킹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벤치마킹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토대로 다른 것의 인류 요소를 접목시켜 새로운 구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목적을 파악하면 그와 비슷한 성향의 사이트를 벤치마킹합니다. 웹 기획자라면 평소에 다양한 여러 사이트를 분석해 놓는 일을 기본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고 현재 제작하려는 사이트와 비교하여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을 세밀하게 짚어보아야 합니다. 벤치마킹이란 남의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내 것을 새롭게 창조해내는 작업입니다. 현재 웹사이트에서 문제를 발견했다면 동일한 문제를 잘 해결한 사이트를 벤치마킹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벤치마킹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벤치마킹의 요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평가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두 번째,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어떻게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벤치마킹 추천 웹사이트입니다. 어워드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각각 주기별 상을 받은 사이트를 검색하실 수 있고 각각 카테고리별로 사이트들을 검색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컬러별로 사이트들을 소팅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벤치마킹 추천 웹사이트 두 번째 사이트는 GD웹입니다. GD웹에서는 최근 오픈된 국내외 웹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항목에서 잘 만들어진 그런 사이트에게 상을 수여하기 때문에 상을 받은 그런 사이트들이 잘 만들어진 사이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경쟁사 유사 웹사이트 벤치마킹한 학생 과제물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치마킹도 사이트 평가에 해당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사이트 평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셔서 경쟁사 유사 웹사이트를 평가해 보시고 비교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벤치마킹을 하기에 앞서서 벤치마킹을 할 사이트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사이트를 선정하실 때에는 명확한 선정 이유가 있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사례에서는 꽃에 관심이 있는 사람, 꽃을 선물하고 싶은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사이트, 두 번째, 꽃 외에도 선물할 수 있는 꽃 굿즈가 있는 사이트, 세 번째, 빠른 꽃 유통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는 사이트, 이렇게 세 가지를 선정하여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자, 네 가지의 그 사이트를 각 항목별로 분석하여 비교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 항목에는 목표 및 비전, 타겟 고객층, 수익 모델, 주요 서비스 내용, 상호작용성이 있고요.
또 다른 항목으로 유통 서비스 프로세스 구조, 사용 용이성, 특징. 자, 마지막으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4가지 사이트를 비교 분석한 그 비교표입니다. 자, 비교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이트에 적용해 볼 만한 아이템들을 찾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 사례를 보시면 벤치마킹 비교를 통해 4가지 적용해 볼 만한 아이템을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학습 정리를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및 사용자 요구 분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요구사항 분석에 해당하고요. 다양한 통계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사이트에는 국가 통계 포털, 코리안 클릭, 랭키닷컴, 공공 데이터 포털 등이 있습니다. 웹 사용자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용자의 유형, 행동 패턴, 니즈 등을 도출합니다. 사용자 분석 도구로는 구글 애널리틱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사용성 테스트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웹사이트 평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의 정의는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치를 판단함입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평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느낌, 메인 페이지, 목적 설정, 사용자 분석, 컨텐츠 내비게이션 시스템, 레이블, 페이지 구성, 그래픽, 운영 및 관리, 마케팅 등의 항목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합니다. 수학 분석이란 내부 강점과 약점, 외부 기회와 위협을 도출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 체크리스트는 사이트의 목적과 특징에 따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점 도출 및 개선안을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치마킹에 대한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의 개념은 인류 요소를 접목하여 새로운 구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요건으로는 평가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고 구체적인 벤치마킹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추천 웹사이트로는 어워드와 GD웹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으로 웹사이트 분석 실습입니다. 선정된 사이트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평가 체크리스트의 항목을 확인하여 사이트를 분석해 봅시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평가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항목들은 삭제하시고 추가하셔도 됩니다. 그 진단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사이트 분석서를 작성해 봅니다. 분석서 작성 시 문제점이 도출된 항목에 대해서 개선안도 함께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실습은 웹사이트 벤치마킹 실습입니다. 벤치마킹도 웹사이트 평가 분석의 하나이고요. 여러분들이 유사 그리고 경쟁사 사이트들을 분석,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트 벤치마킹 기준 및 항목으로는 사이트 선정 기준, 사이트 평가 항목, 선정 사이트 리스트 등을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벤치마킹 사이트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전과 사업 모델, 서비스 특징, 사이트별 특징, 장점, 단점, 적용해 볼 만한 아이템 등을 서로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